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고전 시가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독법과 어휘 정복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했고요. 좀 빠른 시간이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제 알고 들어가야 고전 시가 해석과 감상이 잘 되고 또 그것이 잘 돼야 문제풀이도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결국에는 선조들의 어떤 그런 삶과 사상이 녹아있는 작품 감상을 통해서 문제를 잘 풀고 또 이제 잘 이해하면 더 좋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해독법과 어휘 정복이었다. 자,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시이기 때문에 이 시에도 시상전개 방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26쪽에 있는 고전 시가 이렇게 흐른다. 시상전개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이다. 여러분, 시상이라는 것은 시의 내용이에요.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현대시 공부할 때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이론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기본적인 시상전개 방식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시간의 흐름이다. 시간의 흐름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낮에서 밤으로, 아침, 점심, 저녁, 또 뭐가 있을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말했나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있고 또 이제 저녁 때부터 한밤중, 다음날 새벽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거다 있고요.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루와 한 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126쪽에서는 하루 동안의 평범한 일상을 시간 흐름에 따라 쓴 작품들이 있다. 볼까요?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 중에 논밭 가라 기음 메고 배잔방이 다임쳐 신들 메고 낫 가라 허리에 차고 도끼 버려두고 무림 산중 들어가서 삭다리 마른 섭풀 비거니 버히거니 지게에 짊어 지팡이 받쳐놓고 새암을 찾아가서 점심 도슥은 이제 도시락이에요. 부시고 곰방대를 톡톡 떨어 립담배 피어 불고 콧노래 조다가 석양이 채 넘어갈 때 어깨를 추이르며 긴 소래 저른 소래 하며 어이갈고 하더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자가 산에 가서 나무를 캐고 그런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올라가는 거니까 아침에서부터 점심 때 도시락을 먹는다 그랬고 석양이 재 넘어갈 때 해가 지는 거잖아요. 노을이 지는 거니까 저녁 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침과 점심과 저녁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따라서 어떤 노동하는 그런 산에 올라가서 나무 캐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밑에 설명을 보면 농부의 평범한 일상이 나타나 있다. 초장에서부터 중장까지 하루 일과가 쭉 펼쳐지고 있다. 점심도 먹고 또 종장에서 석양이 넘어가는 저녁이 오니까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다. 농사일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여유를 찾는 모습이 작품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해, 1년이죠. 1년. 보통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거나 아니면 1월부터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쭉 나가기는 월령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각 달마다의 일을 쓴 경우도 있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 전개한 거 삼위인곡도 그렇고 여기 나와 있는 강호사시가도 그렇고 고전 시가에 많이 나타나 있죠. 자연과 거의 함께하는 내용이 좀 많이 있으니까 자 거기 보시니까 월령체에 의해 가지고 월령체 달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부터 12월까지 달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정서를 표현한 게 월령체 시가라고 해요. 월령체 시가. 중에서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고려가요의 동동이에요. 동동. 고려가요예요. 고려가요. 최초의 월령체 시가이죠. 뒤늦게 요거는 이제 나중에 조선시대 후기에 정학유 선생의 농가 월령가 조선 후기 가사 농가 월령가로 또 이제 계승이 돼요. 어쨌든 동동이라는 작품에서 월령체가 나타났다. 보시면 정월이 1월이에요. 2월은 2월이고 3월은 3월 음력을 말하는 거죠. 옛날에는 정월에 날인물은 냇물이에요. 냇물이 얼면서 녹고 한다. 얼기도 하고 녹기도 하고 흘러간다는 얘기죠. 누리 가운데 낙원 몸하 하울로 널셔. 그래서 냇물은 자연이고요. 따라서 얼기도 하고 녹기도 하고. 그러니까 겨울이면 얼고 봄이면 녹고 그 중간에 뭐 여름, 가을 이렇게 있겠죠. 계절에 따르게 변하는데 누리 가운데 세상에 태어난 나는 혼자 지낸다. 그래서 그 자연과의 대비를 통해서 정월령은 자연과의 대비를 통해서 혼자 있는 화자의 어떤 외로움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월 보름 높이 켠 등불 같구나. 만인 모든 사람을 비출 모습이셨다. 누가? 임이. 어떤 임의 어떤 그 등불이다 해서 인품을 좀 예찬하고 있습니다. 임의 인품. 이런 설명 들으면 이제 알게 모르게 동동이란 이런 거구나. 작품도 좀 감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틈틈이 여러분들이 제목 정도는 들어봤다. 그게 이런 내용인데 정도만 알아도 나도 작품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설명할 때마다 조금 설명할 때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필기하시고 메모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임의 인품이다. 그 다음에 3월에 이게 봄이잖아요. 이제 핀, 만춘, 봄의 한절정, 봄의 절정에 달랫꽃이다 라는 말은 진달래꽃이다. 진달래꽃이요. 누가? 임이. 자, 남의 불올 짖을 디녀 나셨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태어나셨다. 그래서 어떤 임의 어떤 외모, 자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요. 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월별로 뭐 세시풍속이다. 정월에는 대보름날에 쥐불놀이도 하고 오곡밥도 먹고 그러죠? 쥐불놀이 여러분 해본 적 있습니까? 쌤은 해본 적 있지. 중학교 2학년 때 쌤이 이제 그 대전으로 전학 가기 전에 시골 살 때까지 매해 했었지. 형들 따라서 하고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뭐 솔 같은 거 캐서 모으고 같이 불 피우고 그렇게 이제 왕솔 분유깡통에다가 밑에 망치에다 못 뚫어가지고 바람구멍 만들고 되게 신났었죠. 한 가을 거의 뭐 겨우 내내 방학하고 나서 애들끼리 모아가지고 조로 짜가지고 산에 가서 그 송진이 있는 그거 있거든. 그거 소나무 그거 소나무 통나무는 아니고 송진이 뭉쳐 있는 그런 게 있어. 까먹었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톱으로 쓸고 도끼로 찍고 그런 것들 한 두세 푸대 이렇게 모아가지고서는 그 하루를 위해서 겨우 내내 해서 이제 생나무는 잘 안 타. 때문에 미리 해놔가지고 이제 바짝 말려놓지. 그럼 송진이 이제 딱 굳어가지고 불 참 잘 붙죠.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보고 싶네요. 다시 그때 가고 싶네요. 세시풍속이 그런 것이다. 또 농가 월령 같은 경우는 세시풍속에 세시풍속도 있지만 어떤 농사일 이 가사거든. 정보량이 많아. 길어.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 정월에는 어떤 세시풍속이 있고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이제 그 어떤 농사일이 있어 까먹지 마. 어떤 이런 정보 전달의 성격이 좀 강하다. 농사를 통해 가지고 농부들에게 정보를 이제 제공하고 전달하는 목적이 있다를 볼 수 있어요. 농가 원령과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맹사성의 연시조, 평시조가 연을 이루는 것을 연시조라고 하죠. 시조 같은 경우는 또 공부하겠지만 고려 말 신사대부에서 탄생이 되고 조선시대 신사대부가 이제 정치 권력을 잡고 난 다음부터는 주된 작품 어떤 장르로 이제 대두가 됐죠. 그래서 뭐 삼장육구 45자 대회, 뭐 사음보 이런 것들, 사음보 꼭 까먹지 말고 그래요. 강호의 봄이 드니 봄이라는 강호는 자연이에요. 자연. 봄이 왔어요. 미친 흥이 절로 난다. 미친 흥이다. 흥겨움이죠. 기분 좋은 거야. 왜냐면 겨울에 추웠거든. 겨울에 추워가지고 꼼짝도 못하다가 이제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인 봄이 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기분 좋으니까 탕료 개변에 막걸리 한잔 하면서 시냇가 옆에서 막걸리 한잔 하는데 물고기가 그 생동하는 생물 중에 하나로서 물고기가 뛰어댕겨가지고 물고기를 잡아갔네. 금리라고 물고기야.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구워서 먹는 거예요. 되게 소박한 삶인 거죠. 이런 즐거움 속에 내가 있다. 내가 이렇게 한가하게 놀 수 있는 것도 또한 군은 임금님 때문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자연 플러스 군은 임금님 땡큐 이걸 우리가 강호가도라고 해요. 강호가도. 여름에는 뭐 하나 봅시다. 여름에는 일단 덥죠. 그러니까 또 이제 농사일도 더우니까 안 한단 말이야. 초당이 일이 없다. 더우니까. 유신한 강파는 보내나니 바람이로다. 그래서 강의 파도거든. 이제 물가 주변에 있으니까 바람이 있으니까 좀 시원한 바람이 불 거 아니겠어? 작년에 이제 그 여름 지날 때 그 강 바람이 야 내년에도 갈게 기다려 약속을 했나 보지. 유신이라는 말은 믿음직한 신의가 있는 인 거야. 그래서 바람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유신한에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거니까 강파 뭐 강파니까 강파가 이제 의인법도 있고 보내나니 바람이다. 바람을 보낸 거다라고 한 거 보니까 도치법도 있는 거거든. 그렇지. 바람을 보내니까 얼마나 좋아. 내가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을 쐬고 이렇게 서늘하게 지내는 것도 서늘하움도 역군이 있었다. 역시 임금님 땡큐다. 이런 얘기고. 가을이 왔어요.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죠. 여기서는 긍정적 느낌이 있는 거니까. 가을이 고기만 살쪄 있어. 그러니까 결실의 계절이라니까 살이 통통하게 올랐지. 이제 겨울을 지내려고. 소정에 작은 조각배에 그물을 실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그물을 실는다는 얘기는 생계로서 물고기를 다 싹 다 잡아들인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 그냥 심심하니까 잡았다가 놓아주려고 그랬던 거지. 흘리 뛰어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일해엄도 소일한다는 얘기는 그냥 심심치 않게 심심을 땅콩으로 이렇게 대충 잡았다가 또 구워 먹고 풀어주고 작은 건 풀어주고 이렇게 지는 것 다 임금님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겨울이 왔어요. 강호에 겨울이 드니 눈 깊이 장이 남다. 눈이 많이 왔어요. 삿갓빛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눈이 많이 오니까 모자 그다음에 그 도롱이라고 하는 건데 지프로 이렇게 만든 두꺼운 옷이 있어요. 여름에 비 올 때는 그거 써가지고 이제 비옷이라고 하고 겨울에는 눈을 그 추위로부터 막아줘요. 그런 방한복 비슷한 거야. 누역이 옷을 삼아 이 몸이 춥지 아니해옴도 겨울이어가지고 안 추워요. 다 임금님 때문이다. 은혜 때문이다. 라고 해서 마지막까지 이제 임금님 땡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화자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임금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화자의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모습도 엿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묘사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28쪽에 1년을 하루에 담았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면 위백규의 농가 구장이라는 시가 있어요. 농가다. 농사 일을 하는 그 농민인 거죠. 9수가 쓴 거예요. 9수가 있어요. 전부 다는 없는데. 봅시다. 서산에 도들 벗셔고 굴음은 느제로 내다. 비, 뒷, 묵은 풀이 뉘밭이 짙어든고 두어라 차례 지운 닐이니 매난 대로 메우리라. 그래서 이제 서쪽 산에 볕이라는 말은 해야 해. 해가 떴어. 구름이 낮게 떠 있어. 아침이야 이제. 그러니까 비가 온 다음에 풀이 엄청나게 자라잖아. 농사꾼에게 풀은 안 좋아. 농작물에게 해를 미치니까 다 뽑아야 돼. 그래가지고 차례 지은 일이니 맨한 대로 메우리라 해서 다 풀 맬 거야. 이런 얘기 지금. 농사 일을 하는 거야.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풀 매는 거야. 둘러내자 삼수. 둘러내자 긴찬골 둘러내자. 바라기 옆골을 골골마다 둘러내자. 쉬짙은 긴 살에는 마저 잡아 둘러내자. 둘러내자라는 말이 쳐내는 거야. 쳐내는 거다. 잡초를 쳐내는 거야. 거기 바라기가 잡초거든. 잡초를 고랑마다 다 쳐내자. 잡초니까 농사꾼에게 잡초는 안 좋다 그랬잖아. 다 쳐내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쉬라는 말은 잡초거든. 잡초 짙은 긴 살에는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마주잡아 쳐내는 거야. 마주잡아라는 말에서 우리가 농사일인데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하는 게 있어. 그래서 상부상조하고 있다 정도도 적어놓을 수 있겠지. 땀은 든난 대로 듣고 볕은 쬐대로 쬐다. 청풍에 옷깃 열고 긴 바람을 입을지 어디서 길 가는 손님 안 한 듯이 머무는 곳. 열심히 일하는 거지. 땀이 떨어져. 그러면서 햇빛도 쬐고 있고 떼약볕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잠깐 쉬어. 그럴 때 이제 노래 부르는데 손님이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지 지금. 그래서 어떤 농사 일을 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땀 흘리고 잠깐 쉬고 있는 모습이다 정도 정리할 수 있고, 육수에서는 돌아가자 해 지거다 돌아가자. 개변에 손발 씻고 호미 메고 돌아올지 어디서 우배초적이 함께 가자 배안한 곳. 일 마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시냇가에서 개변에서 손발 씻고 호미 알지? 땅 파는 거? 메고 돌아올 땐 우배초적이다. 그래서 이제 소 타고 오는 그 소몰이꾼 목동이 야 같이 가자 함께 가자 라고 이제 불러나 보죠. 그 다음에 칠수에 면화가 이제 그 옷감 만드는 거잖아. 무명이니 명준이 이런 것들. 세 달에 네 달에요. 1인 변한 피난 뭐가 곱난가. 그래서 이제 면화가 이제 막 자라고 있고요. 벼가 잘 자라고 있어. 1일 편한 비가 뭐가 곱난가. 뭐가 고와. 뭐가 고와. 5, 6월이 언제 가고 7월이 반이로다. 여기에서 이제 계절이 지나가는 거야. 처음에 이제 그 벼를 심고 5, 6월쯤에 이제 한참 6, 7월 뜨거울 때 벼가 자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5, 6월 언제 가고 7월이 반이로다. 7월 반이야 이제. 5, 6월 지나가고 7월 한 중순쯤 온 것 같아. 벼가 한참 익을 때고 역시 뭐 손이 좀 많이 가죠. 벼농사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 너희 삼길째 날 위하여 삼기셨다. 너희 면화하고 벼죠. 만들 때 바로 나를 위해 만드셨구나. 농작물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고맙다. 잘 자라서. 이런 얘기겠고. 8수에 아해난 낯기질 가고 집사람은 저리 처친다. 새밥 익을 때 새수를 걸러셔라. 아마도 밥 드리고 잔 잡을 때 호흥 개화하노라. 일하고 나서 이제 그 한잔 하는 거죠. 근데 애는 낚시질해서 안주하고, 집사람은 안주 만들고, 새밥 먹을 때 새수를 걸으리라. 뭐 새참이든 뭐 중간 참이든 어떤 참이든 열심히 일할 때 중간에 먹는 밥맛, 꿀맛 같죠. 되게 이제 흥겹겠죠. 그런 모습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보면 이제 한 번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누군가 하루 일상을 담아내고 있는데 저기 5번째 줄을 보면은 삼수를 보면은 한참 바쁜 때다. 사수는 여름이다. 칠수는 7월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거의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루 아침에 일 나가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가 봄, 여름, 가을까지 나와 있는 것이다. 로 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30쪽에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시간 흐름이 아니라 공간의 이동 보겠습니다. 공간, 장소가 이제 바뀐다는 거죠. 거기 보니까 공간의 이동은 화자가 장소를 옮기면서 장소에 대한 감회를 나타내는 거다. 장소에 대한 감회를 나타내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행, 뭐 기행가사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정철의 관동별곡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행장을 다 떨치고 석경에 막대 짚어 백천동 곁에 두고 만폭동 들어가니. 백천동은 장소이죠. 본 거야. 화자가 직접 발걸음을 디딘 곳은 아니야. 만폭동 들어가니, 금난굴 돌아들어 총석정 올라가니. 그래서 만폭동, 금난굴, 총석정은 실제로 간 데야. 공간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어. 이동된 경로에 있는 장소야. 근데 백천동은 아니에요. 곁에 두고 오니까 저기 백천동이야. 그래 만폭동 들어가자 해서 들어간 거지. 백천동은 본 게 아니야. 간 게 아니야. 백옥루 남은 기둥 다만 대기 서 있거나. 총석정의 그 사선봉에 대한 어떤 예찬이거든. 공수의 성경이가 귀부로 다듬은가. 공수라는 유명한 장인의 기술인가. 아니면 귀신 도끼로 다듬었는가. 하여튼 그 사선봉의 어떤 모양이 참 빼어나다. 라는 얘기고, 구태의 육모는 무엇을 본다든가. 너무 신기하다. 아름답다. 이런 얘기고, 고성을 난 저만 두고, 고성은 안 간 거야. 3일포를 찾아가니, 3일포는 찾아갔어. 단서는 완연하되, 사서는 어디 가니. 단서는 그 신라시대 때 그 4명의 화랑이 왔다 갔다 놀았다는 곳이야. 그래서 그 사선이 남겼던 글씨는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은 어디 갔냐. 즉 사선에 대한 어떤 그런 추모가 조금씩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간에 찍었던 관동별곡 그 강의 알죠? 틈틈이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고전 시가의 대표적인 장르인 가사의 세 작품 정철의 뭐 삼위인곡, 송미인곡, 관동별곡 3개를 여러분이 익히시는 겁니다. 중요한 무기 아이템이 되는 거요. 그 다음에 시선의 이동이다. 시선의 이동이다. 시선이라는 거는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저기를 바라보느냐, 여기를 바라보냐. 그래서 공간의 이동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죠. 공간은 실제로 내가 장소를 이동한 거야. 이렇게 움직인 거야. 시선은 움직이지 않고 눈으로만 저기 보고 멀리 보고 가까이 보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위아래 보고 위 보고 아래 보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선은 어떤 눈이다. 해가지고 거기 있는 유종원의 한시 강설이라는 강강자의 눈설자 자연인 것 같죠. 산이란 산에는 새 한 마리 날지 않고 길이란 길에는 사람 혼자 끊어졌네. 외로운 배 안에 도롱이 입은 늙은이 눈 내리는 강에서 홀로 낚시질하네. 화자는 지금 배에 있네. 도롱이 입고 있고 낚시질하면서 산 보고 길 보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산 보고 길 보고 이게 이제 시선 이동이 되겠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장소 이동 없이 산 다음에 길, 이게 시선의 이동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시상전개 방식의 두 번째, 고전시가의 특징적인 시상전개 방식. 현대시와는 다르게 고전시가의 주로 나타나는 시상전개 방식은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선경후정하고 기승전결, 대화를 통한 시상전개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 연습 문제 풀고 시상전개 방식을 마무리할게요. 자, 첫 번째 시상전개 방식에 대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선의 이동에 따라 고전시가의 시상이 전개되는 거다라고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고요. 복습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